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패배 요인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LH 투기 이런 것들이 겹친 것이죠. 부동산 문제 때문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한 것은 이것은 월권이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그 목적이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필요한 분에게는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덜 드리거나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보편적 복지다.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25만 원 드릴 것을 20만 원으로 낮춰서 부자에게 20만 원 드린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25만 원을 20만 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일단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어느 것이 딱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근데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초선 5인이 이제 이야기한 바로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해임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지금 X자 555, XXX, X5 이렇게 해서 그렇다는 대답이 약간 더 소수고 아니라는 대답이 약간 더 다수인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부동산 정책의 실패, LH 투기 이런 것들이 겹친 것이죠. 또 180석을 줬는데도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지지층의 불만이 있었고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지도부의 책임이 큰 것 아닌가 하는 지지층의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백 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치더라도 기득권을 혁파하는 법안 하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지층이 좀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돌아섰다. 그것이 알겠습니다. 참패 원인이다 봅니다. 추미애 후보니 일부 견해는 동의하지만 일부 견해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늘상 도민과 함께하고 호흡을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이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패배 요인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거 두 가지 측면에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국 장관이 개혁 방안은 100번 옳았다. 두 번째, 배우자라든지 어떤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아주 미온적으로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그게 시장 보궐선거의 한 패배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이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또 우리 당에서 조사를 했지만 명백하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저는 조국 장관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우리 국민들께서 내로남불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문제 제기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한 것은 이것은 월권이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윤석열 총장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최근에 5차 재난지원금 가구 소득이 하위 80% 세대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180%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소득 하위 80% 가구 기준으로 이른바 이제 선별 지급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X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X표 555, XX55. 자, 이번에는 찬성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X,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발언을 못 들은 분 4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충 설명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미 정리가 된 문제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해서 확인이 된 문제인데 아직도 이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부터 먼저 하고 싶고요.
원래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분에게는 더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에게는 덜 드리거나 안 드릴 수도 있는 게 보편적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재난에 같은 처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더 드리는 것,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목적이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뭐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복지 수준으로 지금 이거를 접근해버리면 난감해지는 일이 생긴다고 보고요. 국가 방역 명령에 의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더 집중된 손실보상, 집중된 지원으로 이게 좀 설계되고 진행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지금 소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금융 자산가들 그리고 부동산 자산 있는 은퇴자들한테 더 되고요. 일 열심히 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소외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당장 간에 이미 합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위 80%에게 25만 원씩 드리자라는 것인데 전체를 드리자면 전체를 20만 원으로 낮춰드려야 됩니다. 말하자면 좀 더 가난한 분들에게 25만 원 드릴 것을 20만 원으로 낮춰서 부자에게 20만 원 드린다는 것이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기왕 이렇게 합의됐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상위 20%는 캐시백 방식이 이미 도입이 돼 있고 하위 10%는 10%를 얹어드리는 방식이니까 전면 지급을 약간 절충한 형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원되는 돈의 성격이 복지가 아니고 경제 활성화와 이제 재난에 대한 위로금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재난을 당했다. 그리고 이거는 부자들이 주로 낸 세금이다라는 측면에서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80%와 81%는 차이도 없는데 소득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 배제하면 섭섭하게 됩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25만 원을 20만 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